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차가 많이 향기롭고 그윽하고 해서 좋아하시지만은 또 차를 능가하는 음료가 있죠. 바로 커피인 것 같습니다. 커피 매니아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오늘은 커피 전문가이신 소모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임진선 대표님이신데요.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모 대표이사 임진선입니다. 이렇게 영화 차 이야기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모, 네. 소모가 뭔가요? 궁금한데요. 오술소 모양모라고요.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나갔을 때 네, 저와 이제 만나시고 차 이야기, 커피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분들이 네,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네, 소모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뜻에서는 좀 소모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모라고 아, 지었습니다. 커피와 차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음,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커피만 좋아하시나요? 이게 이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는 아침이면 눈을 떠서 커피 네, 마실까, 차 마실까 네.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음, 그날 그날에 따라서 눈에 네, 보이는 네네. 커피와 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네. 오늘 영화 네. 선택 어떤 영화인가요? 오늘은 이제 영화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이라는 영화를 네, 가지고 힐링 한 모금, 네네. 네, 커피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커피 이야기 끝에 또 차 이야기도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彼女がたどり着いたのは最果ての地。そこは行方不明の父と過ごした小さな船小屋。帰るよ。ねえ、コーヒー飲んでいかない？ママのお仕事はこの辺にないんだもん。ここで働かない？7時をかけるようにゆっくり細くストップゆっくりゆっくり。あの船小屋でお父さんを待ってるのね。私父に会いたいの。会って取り戻したい。영화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이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이야기 잘 들어보려고요. 네. 해주세요. 네. 네, 이 영화는 대만 감독이에요. 네네. 대만 감독 그 치앙시우청이라는 감독과 일본 배우들이 네. 촬영을 하게 된 영화인데 일본에서 촬영이 되었고요. 네. 이제 언어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림을 네. 그리면서 오. 배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영상미, 예. 화면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둔 영화라서 네네. 슬로우 무비라고 하죠. 음. 좀 일본 영화 하면 좀 이렇게 좀 호불호가 있으신데 네. 좀 멍 때리면서 보기 좋은 영화, 음. 영화를 보면서 커피 향이 날 것 같은 영화, 색감이 아름다워서 그냥 네네. 보고만 있어도 좀 힐링이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뭐 감독, 뭐 미사키 역을 하고 있는 네. 나가사코 히로미나 네. 에리타, 사사키 노조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일본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사쿠라 하우리라는 아리사 역을 맡은 영화 배우도 출연을 합니다. 네. 여기는 여자 배우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아이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분이 나오는데 네. 그 남자 한 분은 좀 문제가 많은 분이라서 제가 어. 굳이 여기 출연해 넣지 않은 한 분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네. 네. 챕터 1에서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영화의 첫 화면이 네. 아버지 품에서 파도 소리, 네. 바다 끝에서 나는 파도 소리와 함께 기타 연주를 듣는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네. 너무 추워서 막 기침도 하고요. 허름한 창고에서 아버지 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음악 OST가 나오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기타 연주를 품에 안겨서 듣는 미사키가 나오고요.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네. 뱃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일찍 어린 나이에요. 아니요. 30년 동안 부모님과 헤어져 살게 네, 되고 네. 살다 보니 이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때까지는 소식을 듣게 되고 유산으로 허름한 창고와 빚을 받게 됩니다. 허름한 창고와 빚이요? 네. 둘 다 뭐 그닥 좋은 건 아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미사키 주인공은 네. 그 빚까지도 아버지가 당연히 빚을 보내주셨으면 본인이 갚아야죠. 라고 해서 변호사가 똑같이 박사님처럼 놀랍니다. 예? 빚을요? 라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유산 포기각서를 음. 쓰거나 이러면 창고도 안 받고 빚도 네. 안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둘 다 이제 받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아이러니해요. 빚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저렇게 허름한 창고를 받는다. 뭐 책임감일까요? 아니면 뭐 추억 때문일까요?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지 않을까. 아버지의 그 채취가 남아있는, 추억이 남아있는 네.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해안가 땅끝 마을에 네.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허름한 창고예요. 다 쓰러져 가죠. 그러면 저 창고가 굉장히 허름한데 저기서 뭐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네, 이 창고를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로스터리 카페로 변신을 합니다. 네. 그 로스터리 카페로 변신한 앞에는요 산장이 있어요. 네. 이 산장에는 할머니와 두 아이의 엄마인 에리코가 살고 있어요. 이 엄마는 이제 미혼모로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이 엄마의 생계가 이 산장을 유지하며 살 수 없어서 네. 외지로 이제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는 홀로 산장에 남겨지게 되고 이 영화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네.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임, 아동학대, 성폭행 심각하네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 에리코는 아이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핸드폰만 보는 요즘에 저희 식탁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에리코가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카톡은 아니겠죠?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거는 지금 그 여자분의 에리코의 네. 사랑하는 남자 예. 그 어떤 남자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은 채. 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녀도 사랑하고 싶다. 그녀여도 누군가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 두 아이는 그 망망대해 바다 앞에서 그 아까 허름한 창고 변신한 카페 앞에서 이 아이들이 화면 구성으로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 로스터리 카페 안에 본 로스팅 기구, 네. 로스팅 기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기관차야, 꼭 토마스 같아. 혹시 로스팅 기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많이 봤죠? 네, 예. 기관차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아이의 눈에는 그게 기관차처럼 보였나 봐요. 그리고 기관차가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굉장히 땅끝 마을이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그런 신기한 기계를 보는 아이들의 네. 시선이 보입니다. 커피 로스팅 기계가 신기해서 누나랑 같이 저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네네. 네, 아이들이 그 커피 로스팅하는 장면을 보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갈등 부분이에요. 네. 이 아리사는 그렇게 먼 곳을 나가서 일을 하는 엄마에게 네. 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 난처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심지어 반에서는 급식비를 잃어버린 친구가 나와요. 네. 그러니 이제 친구들이 아리사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럼 아리사는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답변 못하고 아니라고 말 못하고 예, 말 그냥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이는 네네. 뭐 그런 상황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거지 막 놀리면 당하죠. 그런 와중에서도 난처한 상황에 빠진 아리사도 네. 엄마한테 끝내 말을 못해요. 여기서 보면 엄마에게 말을 하고 싶지만 또 식탁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엄마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아이들이 서로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둘 다 그만해. 둘 다 먹기 싫으면 저리 가. 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디 말도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여자 주인공이나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다라는 갈등적인 요소가 보였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그 아리사의 에리코, 여자 네. 주인공 네. 에리코의 남자친구가 그 네. 산장에 자주 오게 돼요. 예. 자주 오게 되면 이 두 아이들은 피신을 가야 됩니다. 아이고. 어디로 가요? 그냥 그 창고 어린- 밖 아니면 집 밖 어딘가에 숨어 있게 되죠. 그 참. 남자친구분이 좀 아동학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숨어서 막 그 망망대해를 그냥 노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답답한데 네.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네. 누가 해결해주는 뭐 슈퍼맨 이런 사람이 나타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엄마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싶었고 음. 할머니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지만 생활고에 시들린 이 에리코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좀 회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자친구가 네. 미사키를 성폭행을 합니다. 아니. 창고에 와서. 점점 문제가 많은 영화예요. 답답해지는 왜 이런 영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 네. 답답해지고 있어. 정말 아하. 이 영화를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 심지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 내용 중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태어내요? 에리코가 네. 미사키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미사키가 대답을 해요. 그런 일에는 지고 싶지 않아요. 음. 그 여리여리한 여자가 그 경찰이 와서 연행을 가는 남자 성폭행범을 네. 그런 상황을 겪고도 그런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사건에 있어서 어떤 큰일이 있었을 때 이 여자 주인공들은 이렇게 극복해가는 과정이 제게는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가지고요. 자, 여기 내용에서 주로 로스터리 카페 이야기가 네. 나오는 커피를 볶는 예.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기에는 이 아리사에서 보여지는 이 핸드드립 장면에서는요. 커피콩은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온단다. 우리가 손님들과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커피를 생산지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소비자, 우리가 먹는 음료 한 잔에 오기까지 과정에서 콩을 볶는 사람, 차를 만드는 사람, 네.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손님들에게 무사히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이, 음료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이걸 바라보는 아리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커피를 볶았는데 그걸 가루를 내서 네. 이걸 가지고 또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소녀는 그 먼 곳, 그곳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곳이잖아요. 그래서 커피콩이라는 게 정말 먼 곳에서 와서 저렇게 볶여지고 또 묘한 아주 신기한 향기를 내면서 아주 신비로운 물체처럼 그 아이의 눈빛이 되게 네. 아주 신비로운 걸 쳐다보는 네. 탐험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눈빛이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네. 막 엄청나게 되게 신비롭다. 네.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핸드드립을 하게 되면 또 향이, 네. 강한 향이 그리고 나죠. 저는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잖아요. 예. 그 돔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커피빵이라고 하는. 네, 퐁퐁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봉봉하게 올라오는 게 다 이렇게 다 올라오나요? 아니면 커피를 예. 로스팅을 하고 신선도에 따라서 음, 그 커피의 그 돔이라고 생성되는 네.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로스팅 날짜가 지나게 될수록 네. 그 커피 돔은 생성이 조금 더 낮게 되고 아, 또 오랜 기간에 또 보존을 하다 보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 신선한 커피일수록 통통하게 올라오나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내리시는 분의 실력의 차이도 있나요? 실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쇄도의 차이에서도 아, 느껴져요. 예. 분쇄도가 적정하게 알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에 네. 볶는 네. 물을 붓는 속도와 압력이 적정하다라고 아. 하면 또 돔이 형성되기도 하죠. 또 핸드드립에서는 그런 커피빵이 올라오는 게 또 네. 묘미이기도 하고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예. 커피 속에 있는 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네. 물을 커피 알갱이가 흡수하면서 나오게 아. 되는 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리사가 커피 내리는 모습을 신기해하고 이 모습을 동경하게 되죠. 네. 그래서 미사키가 커피를 내리는 거를 보면서 어깨너머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직접 내리나요? 내리는 모습도 나와요. 아. 그래서 이 주인공 미사키가 누군가가 나에게 내려주는 커피가 향기롭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도 누군가 차를 내려주면 네. 어떤 기분이세요? 일단은 그 컨디션, 그러니까 그 차의 음. 상태, 물의 상태, 온도의 상태, 여기에 집중을 해서 네. 최고의 맛과 향을 내서 대접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마신 분이 오늘 차 너무 맛이 네. 좋고, 뭐 그 미소를 딱 이렇게 지을 때, 네. 그때 비로소 저도 같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네. 아침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커피를 내려주는 게 저희 로망이에요. 아, 어디를 가면 항상 제가 커피를 내리게 되고 네네. 차를 내려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누군가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네. 향기로운 향과 함께 아침을 깨워준다. 네. 그것만큼 또 멋있는 또 아침에 제가 갈까요? 날아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사는 커피의 핸드드립의 재미를 느끼게 돼요. 이 영화 내용에서 커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로스팅이라는 기구에서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로스팅 하는 걸 혹시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으실까요? 몇 번 봤어요. 네. 기회가 있어서. 혹시 향기는 어떤 향기가? 그게 이제 살짝 할 때랑 좀 강하게 할 때랑 때때로 뭐 좀 네네. 다르더라고요. 네네. 고소하기도 하면서 예, 다양한 향이 예. 났어요. 보통 커피 로스팅하는 옆을 지나가면 빵가게에서 나는 향기 같은 향을 느끼세요. 네. 커피에 있는 탄수화물이 똑같이 베이킹 되다 음. 보니까 빵 굽는 냄새처럼 네. 느끼는데 보리차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향이 나는데 이 주인공 미사키가 로스팅에서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그때를 정확하게 멈춰야 아름다운 향을 네.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로스팅에서는 향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게 멈춰야 될 때 정확하게 멈추고 정확하게 멈춘 커피가 그 바로 냉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커피 딱 그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때를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오, 인생도 그러하지 않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서도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되고, 가야 할 때를 알아야 되고, 네. 먹어야 할 때를 알아야 되고, 멈춰야 될 때를. 인생과 커피의 로스팅은 같군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뭐 불편한 요소들도 많고 내용 자체에서도 이거 진짜 영화 봐야 돼라고 해서 정말 멈추고 싶은 부분들도 많지만 네. 요소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안다는 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네. 커피를 로스팅 기계에 넣고 이제 화력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수천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걸 배기를 할 때도 이거를 냄새를 뺄 때도 이게 맞나 안 맞나 많은 갈등, 많은 변수를 생각을 하면서 그 변수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될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시는 아름다운 향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를 만드는 제다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전통 제다에서는 뭐 덕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솥에 이제 찻잎을 따서 넣어서 덕금 이제 열을 찻잎이 만났을 때 로스팅 하듯이 네. 열 처리 과정을 겪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열에서 얼마나 더 있을까, 멈출까, 거두어낼까, 네. 비비는 과정에서도 이걸 네. 어느 정도 더 밀까, 한 번 더 네. 멈출까, 뭐 이런 것들이 차하고 커피는 정말 비슷하고 그 효능에서도 그렇고 네.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팅이라는 부분이 이게 뭐 덕금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도 커피를 볶는 로스팅 이야기로 차 이야기를 빗대어서 네.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도 덕을 때 녹차 향을 딱 스탑을 해야 되는 그 갈등과 고뇌 네. 이런 것들이 음료로 만들어지는 그 제다하는 과정에 네. 고뇌지 않을까. 또 그러한 차를 또 저희가 또 향기롭게 또 마시게 되고 네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한 커피향, 그 속에 마음을 녹이는 힐링 한 모금.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커피향 속에서 그 향으로 힐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물론 커피향이 진한 아주 많은 향이 다양하게 네. 강하게 다가오죠. 차를 마시는 분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차 속에서 느껴지는 향들이 미세하지만 그 치명적인 향들, 네. 녹차의 향, 홍차의 향 이런 향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음. 힐링 한 모금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여기 주인공 미사키하고 에리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에요. 아리나 네. 선생님이 학생 지도로 방문을 해요. 음. 방문을 해서 나 선생님으로서 정말 힘들어요. 나 진짜 선생 못하겠어요. 네. 잡일도 많고 너무 하는 일이 너무 음. 많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막 토로하는데 네. 커피 한 잔을 줍니다. 그러면 살겠어요. 이 커피 한 잔 때문에 제가 아. 여기에 행복을 느껴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여름 날씨 너무 덥잖아요. 예. 폭염인데 밖에 막 더운데 막 걸어갔다 오면 땀을 막 흠뻑 흘리잖아요. 네. 그럴 때 시원한 물 한 잔 탁 들이키면은 왠지 살겠네 뭐 그런 느낌? 그 갈증을 해소하는 요소들 하나 때문에 한 네. 잔의 커피가 됐던 한 잔의 차가 됐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또 한숨 돌리고 또 다음을 살고 그러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일을 마치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굉장한 힐링이 되거든요. 네. 그냥 하루에 그 묵은 모든 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가 싹 녹여지는 느낌이에요. 아마 여기 주인공들은 주제가 이제 커피지만 네. 뭐 차가 됐든 커피가 됐든 우리 마음속에 녹여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힐링 한 모금으로 녹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영화 내용 속에서 커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로스팅, 핸드드립, 커핑, 탄자니아 커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려운 영어인데요. 네, 일반인들은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네,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이제 로스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차를 덮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차를 덮을 때 네. 뭐 차를 뭐 60도, 90도에서 높게는 500도까지도 그렇게 높이 올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500도까지도 네. 덮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로스팅에서는 이제 최소 180도에서 250도 내에서 볶게 돼요. 로스팅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생도를 열을 가하여 볶는 과정을 저희가 로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냥은 생도 자체는 망치로 깨도 깨지지가 않을 정도로 단단하네요. 밀도가 굉장히 아. 높습니다. 그럼 보관 기간도 긴가요?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네. 이제 기간이 길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노랗게 수분이 다 나가도 네네네. 올드크랍이라고 하는 네. 저희가 쌀로 하면 묵은 네. 쌀처럼 수분이 다 날아가도 드시기는 하세요. 단 맛이 없다는 거. 아,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프레시한 신선한 네. 커피가 맛있겠죠. 아주 밀도가 높은 생두를 분쇄하기 위해서 커피를 음용하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볶게 돼요. 우리 차는 덮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과정이 좀 없죠. 이게 독소를 좀 제거도 해야 되고. 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네. 열 처리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고 백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처리 시들리는 과정을 네. 적절히 해서 이제 마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생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 한때 생두 다이어트가 유명한 저희가 한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 생두를 그냥 네. 삼켜 먹나요? 생두를 갈아서 드시더라고요. 어디에요? 믹서기에. 아, 그래서 믹서기가 고장 나신 분들이 좀 소화가 많이 안 될 있으세요. 것 같은데요? 소화도 안 되고요. 믹서기가 고장 나는 지름길이죠. 아, 다이어트는 되나요? 다이어트도 되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를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군요. 네. 생두를 갈아서 네. 드시는 분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생두 표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왠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갈아 먹어요. 뭐 이런 것처럼 생두를 좀 갈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생두는 로스팅 후에 드시는 원두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에스프레소, 시티 하이라고 해서 핸드 드립을 내릴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커피 배전도라고 하는 그 정도 됩니다. 자, 핸드 드립은 커피에 원두를 갈아가지고 내리는 거죠. 저희가 차를 내리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는 차를 또 우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핸드 드립은 차를 내리고 우리는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드리퍼에다 커피를 넣고 내리는 과정이고요. 여과식, 침지식, 커피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 핸드드립 이야기를 또 넣는 이유는 제가 핸드드립 기구로 차를 내려서 마시는 거를 좀 시도를 해보거든요. 맛이 괜찮은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마음을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차를 마시는 그런 도구로 더 맛이 더 좋죠. 향기도 있고. 그러면은 핸드드립일 때 거기에 더 어울리는 차가 더 있을까요? 차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닭이가 모양과 재질에 따라서 맛이 향이 다른 네. 것처럼 드리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과식, 하리오 칼리타, 네. 뭐 그 다 드리퍼 모양대로 다 이름이 네. 있는데요. 이거에 맞는 차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 또 물을 부어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침지, 음. 닭이에 물을 부어서 시간이 지나서 네네. 내리는 것처럼 그 침지식으로 하는 클레버라는 드리퍼도 있고요. 네. 다림식이라고 하는 커피를 넣고 물을 넣고 끓이는 끓이는 듯하게. 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끓이는 듯 하면은 흑차류 뭐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브릭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사이폰이라는 아.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커피 기구로 같이 핸드드립처럼 네. 방식으로 내려 드시면 또 다른 재미 요소가 있어요. 네. 왠지 커피의 방식으로 차를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거나 네. 끓이거나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핸드드립 기구들이 네. 하나씩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집에 하나씩 다 있죠. 네, 뭐 다양한 기구들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또 내려 드시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블렌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숙취 커피 보통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숙취를 숙취를 하면 음주 후에 그거 그렇죠. 아. 네, 음주 술을 깨기 위해서 예. 핸드드립 커피를 많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뭔가를 뭐 첨가를 해서 네네. 핸드드립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좀 블렌딩, 차와 커피를 블렌딩해서 핸드드립 하는 요소도 차하고 있습니다. 커피하고도 어울려요? 같이 마셨을 때? 이제 향과 맛의 차이인데요. 네. 차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네. 커피와 섞어서 먹어야 되느냐라는 음. 이야기를 하시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또 차의 맛이 섞여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하셨을 때 네. 그래도 이렇게 섞어 보니까는 괜찮았고 추천할 만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메뉴로 했던 게 있어요. 네. 커피에다가 저희 야관문, 아. 네, 약간. 드리퍼에다가 아랫부분에 그런 대용차 그런 것들을 넣고 위에다 커피를 넣고 드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드리퍼 아래쪽 하단 부분에는 물이 머무른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추출했을 경우 이 아래쪽에 있는 차에서 아, 머무는 시간이 물이 예, 위에서 상단에서 우러나는 내려오는 시간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있는 차 우려지는 것들이 네. 가벼운 산뜻한 맛으로 어울려지는 네,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핸드드립이라는 용어는 드리퍼에다가 종이 필터를 넣고 커피를 추출하는 거. 네네. 네. 커핑이라고 커핑. 들어보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티 테이스팅입니다. 예. 티 테이스팅인데 이제 커피에서 맛보는 걸 이제 커핑이라고 하는데요. 커피에서 1200개 정도의 향미를 감별하는 직업, 네. 감별하는 사람들을 이제 커퍼라고도 하고 네. 커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예. 향들이 느껴지는 티 테이스터들이 그렇죠. 있으시죠. 네네. 똑같이 커핑에서는 커피의 맛을 1200가지 이상의 향을 이제 분별하는 네. 개, 고양이 3000가지 정도를 구분한다고 하죠. 발달돼 있죠, 그거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발달된 커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네. 스푼을 두고 이렇게 떠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산소, 우리 공기 주입과 같이 흡입을 하는 티테이스트하고 호로록. 예, 호로록. 호로록. 그렇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호로록 네, 소리를 호로록. 내면서 맡게 되면 이제 그 맛을 감별하는 그런 커핑 이야기가 또 네.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요. 네. 또 여기 영화 속에서는 탄자니아 커피가 나와요. 탄자니아 커피는요, 이제 한국에서 음용하실 수 있게 자주 보여져요. 요즘에는요. 네. 예전에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네. 딱 말씀하시는 커피가 있었어요. 네.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케냐 그런 거? 네. 보통 3분의 2 정도가 어떤 네. 커피 좋아하세요? 여쭤보면 케냐라고 네. 말씀을 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케냐는 커피보다 티 생산량이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의 종주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네. 커피를 굉장히 케냐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케냐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런 싱글 원두로 들어왔을 때 네. 조금 더 많이 보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케냐 커피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 산맛이라 신맛이라고 하는 신맛. 엑시디티가 네. 토마토와도 같고 좀 채소향도 있고 그래서 음. 저는 케냐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일반 대중분들에는 케냐 커피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시고 실제로 케냐 커피를 또 드시는 분들은 또 이게 이렇게 신 거였나? 후회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케냐 커피가 많이 좀 보급되다 보니 네. 커피 가격이 좀 높아요. 아. 그래서 탄자니아 커피가 대용품으로 네. 이제 있게 됐고요. 킬리만자로 탄자니아 커피가 많이 음용이 됐는데 영국 황실의 커피로 칭송받을 정도로 커피계의 신사라는 신사. 칭호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커피계 숙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커피계의 황제, 황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이름이 길어서 시키기가 네. 어렵습니다. 자메이카라는 나라의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에서 나는 커피인데요. 네. 그 커피가 커피계의 황제. 황제. 그러면 우리 커피계의 여왕도 있어야죠. 여왕님. 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얘가 제. 네, 황제라고 하면 좀 묵직한 네. 그런 느낌인 것처럼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 그런 네. 맛이고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또 그렇게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산미와 단맛이 많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연관된 커피가 있다던데요. 고양이 연관된 루아 네. 커피요. 네. 좋아하세요? 뭐 비싸던 건 뭐 그러던데요. 네, 사실 고양이를 사양 커피라고 해서 네. 원래 고양이가 막 이렇게 산속을 다니면서 커피 열매를 먹게 되고 네. 그 먹은 커피가 이제 배설이 되면서 그 배설된 물에서 채취를 해서 네.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변화가 되면서 특이한 향미를 낸다라고 하는 커피인데 요즘은 그렇게 야생 사양 고양이 커피를 하는 게 아니라 사육을 하죠.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우리에다가 고양이들을 집어넣어요? 예, 아주 그냥 참혹하게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정말 이해가 불가한 커피, 루아 커피. 근데 궁금한 건 네.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는 어쩌면 네. 커피의 다양성이 적다 보니까 그 커피가 그 가치가 있었고 맛이 있었을지 특이한 향과 맛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적부터의 그 루아 커피를 맛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접한 루아 커피는 알고 마셔서 그런지 굳이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라는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우리에 가둬놓고 처참하게 막 피부병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그냥 커피를 막 먹이고 배설되는 그 커피를 보게 되면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고양이 몸에서 나온 것이어야지 더 좋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예. 그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건강하게 음료가 전달이 되어야 돼라는 영화 내용처럼 이게 건강한 재료가 네. 또 우리가 또 먹었을 때 건강한 기운을 받을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데 그 루아 커피가 안 좋다, 안 되겠다, 먹지 말자, 뭐 동물 단체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네. 고양이 대신에 다람쥐. 다람쥐요? 네. 다람쥐 커피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뭔가요? 또 더 놀라운 사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채취하는 양이 적죠. 네. 많아야 돼. 사람들이 막 먹는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번엔 뭐가 있을까요? 덩치 큰 돼지? 코끼리. 에? 코끼리 커피가 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인가? 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그런 커피들이 생산이 되는데요.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참. 네. 네. 다양한 커피들, 정말로 향기가 좋고 맛있는 커피들이 많아서 그런 커피들을 접하고 즐기시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커피 여왕까지 얘기하다가 네. 됐는데요. 탄자니아 커피는 그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커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로스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덕금이라는 과정하고 거의 굉장히 비슷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건조라는 생두가 로스팅 기구에 투입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완전히 건조가 돼요. 네네. 건조가 돼서 이 건조된 이 생두 자체가 갈변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요.
갈변 반응을 일으킨 생두가 건열 분해 반응을 일으키면서 음. 부피가 빵 불어나듯이 네. 불어납니다. 네.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성분,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게는 더 줄어들게 어. 되죠. 그런 건열 분해 반응이 되고, 냉각 공정 단계는 우리가 멈춰야 할 그때, 네. 이때야 이때요. 라고 해서 딱 배출을 했을 때 네. 쫙 쏟아지는 소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파도 소리와도 비슷해요. 어.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네, 파도 소리. 네. 예.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소리와 로스팅 되어서 쏟아지는 원두 소리가 비슷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영화 감독이 이런 음향적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았나라는, 또 이 원두 자체가 로스팅 기계에서 삭삭삭 돌아갈 때 네. 바람 분 소리가 바람 소리도 같거든요. 음. 그래서 영화 감독이 이런 음향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커피가 만들어지는 그 공정 속에서 자연의 소리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영화를 통해서 저도 그러지 않을까. 이 배경이, 이 로스팅 기구가 하나가 세상의 끝 어느 한 지점에 있는데 이 배경과 어우러지니, 자연과 어우러지니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냉각 공정 단계는 멈춰야 할 그때, 네. 딱 이때야 이때야. 라고 멈췄을 때 그 6분 이내로 냉각이 돼야 돼요. 네. 6분 이내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맛은 자체 내부 열, 250도, 300도까지 달한 그 열들에 의해서 맛이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멈춰야 할 그때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딱 그때가 아니라 어쩌면 냉각 공정 단계까지 생각하는 그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때가. 영화를 보면서 커피와 많은 생각을 접목을 했죠. 네, 커피와 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저한테는 커피와 티는 아빠 좋아, 엄마 좋아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커피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종주국이에요. 네. 서양이죠. 네. 티는 이제 중국이라는 종주국.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중국. 에티오피아 커피에서는 이제 칼디의 전설. 칼디라는 목동이 막 이렇게 아까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은 것처럼 네. 염소들이 주워 먹게 된 거죠. 먹었더니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두 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좋아서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날뛰는 거죠. 칼디, 목동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네. 왜 쟤네들은 저렇게 날뛰지? 주워 먹어봅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염소를 잘 둬가지고 유명해진 칼디 목동. 네, 그래서 칼디의 전설. 오마르라는 승려,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커피를 먹었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라고 하는 그 아랍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커피에는 이제 티처럼 신농이 먹고 나았더라라는 이야기처럼 커피에도 이런 전설들이 있고요. 네. 공통점은 수도승들에 의해서 발전됐다. 여기 커피는 중세 수도승들에 의해서 발전이 됐고 네. 또 티 같은 경우에는 선승들에 의해서 또 발전이 됐고요. 머리를 맑게 해준다, 집중을 잘 하게 해준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거의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커피는 커피 체리 씨앗으로 된 네. 음료고, 차는 차나무의 잎으로 된 음료인데 네. 이 안에 가운데 카페인, 네, 카페인의 이 공통점. 네. 이걸로 인해서 염소가 두 발로 다니고, 네. 사람은 한 발로 다니니까. 기도가 잘 되고, 네. 정신이 맑아지고 네. 하는 그 성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커피와 차의 또 카페인의 그 구조 자체가 달라서 네. 몸 안에서 축적되고 배출되는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녹차가 28mg, 네.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 표시를 했을 경우 네네. 카페인 함량인데요. 일반 커피 전문점에서 먹을 수 있는 커피는요, 158.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4잔을 먹는다. 네. 기준 초과. 네. 네, 일일 카페인 섭취량이 초과가 되는 거죠. 녹차 같은 경우에는 25잔? 머그컵으로요? 네, 그렇죠. 용량에 따라. 그리고 네.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체질이라든지 예.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덜 마시거나 더 마셔도 상관없는 그런 뭐 차이는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뭐 마음껏 마십니다. 카페인 센. 네. 저도
제가 이제 음주를 잘 못하지만 이제 어느 자리에 가면 제가 에스프레소를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카페인 센 아. 이제 커피를 많이 접해서 먹다 보니까 카페인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 치사량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임상 실험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 보면 예. 그 기준치에서는 충분히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커피는 에너지 음료 같아요. 에너지요? 예. 어느 때 사람들에게 커피는 언제 드시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뭔가 잠을 깨야 될 때 무언가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에너지 음료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나른해질 때 네, 그럴 네. 때 이렇게 정신 반짝 들려고 그때 커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침에도 아침에 출근하는 이렇게 길에 반짝. 예. 출근하는 길에도 보통 이렇게 커피를 사들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네네네. 홀짝홀짝 이제 드시면서 네. 업무를 보시고요. 또 중간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노곤해지니까 네. 식곤증 때문에도 그렇고 네. 커피를 이제 드시게 되죠. 저한테는 커피는 에너지 음료 같고요. 어떤 데서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사실 커피 한 잔을 딱 먹고 가야 또 이렇게 에너지가 반짝 에너지 드링크 같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차를 마실 때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 드세요? 무언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을 아니면 힐링을 하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매번 이렇게 무슨 일이 힘든 일이라든가 네.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무언가 좀 해소를 하고 싶을 때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네. 내 속에서 그거를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고 내 안에서 좀 가라앉혀야 될 때, 이럴 때, 그럴 때 저는 좀 차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 내에서는 커피가 주제로 커피가 그런 힐링 음료이다 네. 라고 이야기됐지만 제 입장에서는 티가 그런 힐링 음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이라는 영화를 준비를 했고 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초리차라고 오늘 초리차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초리차라는 단어를 네.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초리차라는 차를 처음 듣고 네. 만드신 분께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제다하신 대표님께서 일본에는 호우지차가 있고 호지차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와 된 로스팅된 차를 만들지 않아서 본인이 이름을 초리, 네. 픽초리 같은 초리? 초리. 우리 고유의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줄기. 줄기의 초리가 고유의. 줄기예요? 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리차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셨고 호지차라고 하는 일본차. 네. 일본에서는 차나무 잎을 180도 정도의 강한 불로 네. 가열을 해서 줄기와를 강한 불에 로스팅을 해서 떫은 맛을 감소시키고 구수한 향이 생성되도록 만든 차를 많이 네네. 음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호지차로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러 가 가지 대용 많이 해서 드시는 것들을 봤는데요. 네. 이건 이제 1920년도에 일본 교토에서 이 호지차를 한번 불에 볶아보자 네. 라고 하는 차를 호우지차라고 네. 했고요. 일본에 이렇게 호우지차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초리차가 초리차가 있다. 라고 해서 로스팅, 커피 로스팅하는 것처럼 차도 로스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냥 잎차를 마셨을 때하고 이 초리차를 마셨을 때하고 특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차 잎을 그냥 음용을 했을 때와 이 초리차, 줄기로 했을 때는 좀 더 구수한 맛,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보리차나 우엉차 같은 맛이 있어서 네. 떫은 맛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줄기로 하는 걸 우리 초리차에서는 잎도 같이 첨가를 해서 네네. 보시면 잎과 줄기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럼 누구나 쉽게 막 구수하게 부드럽게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네. 일반 닭으로 내렸을 때도 예.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로스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게 고온으로 한 번 더 로스팅되다 네. 보니까 카페인에 부담이신 분들이 호우지차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카페인에 부담이 없게 드시는 차로 호우지차 드시는 것처럼 네네. 초리차도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차라고 네. 들었습니다. 왠지 느낌에 오늘 커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 초리차 마실 때 좀 특별하게 준비를 뭔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티드립, 티드립. 차드립,
차들이. 차로 내리는 드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내리는 핸드 드립, 네. 기구를 사용해서 핸드 드립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충분히 차를 내려도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하고 네. 차를 마실 때 이런 기구들로 계속 내려서 맛을 봐요. 네네. 왜냐하면 집에 이런 기구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차를 드실 때 간편하게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매니아층이 아니신 일반 분들은 있는 기구를 가지고 커피도 즐기고 차도 즐기고 할 수 있는 방안, 또 재미있는 요소를 좀 더해드리고 네. 싶어서 네. 이런 기구들로 차를 내리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칼리타라고 하는 이 드리퍼는요, 네. 사실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일본 브랜드예요. 칼리타. 정말요? 네,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칼리타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추출구가, 네. 추출구라고 하면 이 드리퍼 안에 액이 떨어지는 네, 구멍이 세 구멍. 3개예요. 3개요. 조그만 구멍이 3개다 보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 다소 느립니다. 물을 부었을 때 통과하는 시간이 느려요. 그러면 이 드리퍼 안에 네.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길겠죠. 네, 그래서 차를 넣어서 물을 부었을 때 조금 오랜 시간을 우려야 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칼리타를 이용을 하시면 예. 그 충분한 맛을 또 내실 수 있고, 네. 이 드리퍼로 차를 내렸을 때의 장점은 깔끔한 맛. 깔끔한 맛. 예.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싱겁다라는 표현도 쓰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물의 온도와 시간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차를다가 물을 부어서 침지하는 시간을 뜸을 들이는 과정으로 해서 한번 세척을 해서 버리는 또 그런 또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깔끔한 맛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다소 느릴 수 있지만 반침지식이라고 해서 커피와 물이 그 드리퍼 안에서 조금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차 같은 경우는 홍차. 홍차. 예, 홍차 같은 걸 그 칼리타 드리퍼로 내려 드시면 어울린다. 깔끔하게 네. 드실 수 있습니다. 하리오라는 드리퍼는요, 원추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막 꼬불꼬불하게 있는 게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물길이네요. 네, 물길이에요. 그래서 원활하게 물길이 좀 많아 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출구도 크고 빨리 요- 내려가겠어요. 네, 물 흐름이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배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내려 먹기 좋은 우리 녹차. 녹차. 네, 녹차 같은 결로 하는데 물을 부어줄 때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로 천천히 부어주시면 충분하게 녹차를 네.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물론 투여되는 그람수와 물의 온도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별 취향에 따라 맛이 있긴 하는데요. 장점은 첫 번째 내려보고 맛을 보시고 네. 두 번째 내려서 맛을 보시고 우리 차 내리는 거 1탕, 2탕 하는 네네. 것처럼 그렇게 또 맛을 또 음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연습을 있습니다. 몇 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런 실험 과정이 또 예. 우리가 차의 맛을 또 찾아가는 묘미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나의 입맛을 또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클레버라는 드리퍼예요. 클레버. 네. 똑똑한 드리퍼죠. 사실 저는 커피를 마실 때 거의 이 클레버로 사용을 해요. 똑똑해서요. 아주 똑똑합니다. 간편하기도 하고요. 어떤 커피도 이 클레버에서 커피를 넣고 물을 부어서 3, 4분이 지나서 먹게 되면 일정한 맛을 유지시켜주는, 네, 저희가 이제 커피 내리는 것도 그렇고 예. 차 내리는 것도 그렇고 과학에서 보면 용해, 용질, 용매 이런 것들로 해서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과학시간 같습니다. 네, 이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가 침지되어 있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네. 넣고 뭐 몇 시간이 지나서 마셔도 되고 그 카페인 성분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맛에 대해서는 네. 일정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요. 스페셜티라고 하는 특별한 맛을 좀 추구하는 카페에서는 일부러 이 클레버 드리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핸드 드립을 내리는 물줄기, 수압 네. 이런 것들이 다르고, 예, 차도 사람마다 내리는 기운이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해결하고자 이 클레버라는 드리퍼를 사용을 해서 일정한 맛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 어울리나요? 여기에는 이제 침지를 한 보이차. 보이차. 네, 저는 보이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여기 물론 다 모든 것들은 드리퍼, 드립 필터를 다 사용을 하는데 커피 필터에 노란색인 황색 필터도 있고 흰색인 백색 필터도 있는데 네. 이 드리퍼를 사용하실 때는 또 우리
차를 드실 때는 한지 필터. 한지 필터. 네, 한지 필터를 하면 기분 탓일까요? 음. 더 맛이 좋은 것 네, 같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한지도 조금 더 좋은 한지로 이렇게 써서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맛이 또 풍부해지는 네. 느낌이었습니다. 네. 클레버에다가 보이차를 넣고 음. 세척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침지를 시켜서 먹게 되면 보이차의 그 첫 1탕, 2탕 이런 맛들이 좀 융화되면서 부드러운 보이차를 좀 맛을 볼 네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말 과학 시간처럼 사이폰이라는 도구. 과학실에서 쓸만한 도구인데요. 네, 맞아요. 연구실에서 이걸 착안을 해서 만들었던 네. 사이폰 기구입니다. 이건 또 특별히 증기압을 이용을 해요. 밑에 알콜 램프도 켜고요. 예. 뭔가 그 실험 도구 실험하는 같은 느낌. 네, 커피를 여기에서 내려 먹는 게 일본에서도 많이 또 흥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이폰으로 커피를 내릴 경우 보통 커피를 물에다 끓여 뭐 네. 압력을 가해 네. 이러면 참기름처럼 진하다. 네. 뭐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단에 있는 물을 올려서 상부에서 추출할 때 예. 상부의 그 커피와 물이 만나는 온도는 한 88도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좀 낫네요. 네, 끓은 물에 증기압으로 올라갔을 네. 때 상부 플라스크는 그 정도 온도다 보니까 차를 먹었을 때 적정한 온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사이폰으로 할 때는 눈으로 마신다라고 하니까 눈이 즐겁겠어요. 네, 눈도 즐겁고 퍼포먼스적인 네. 이걸 갖다가 커피 내릴 때도 이렇게 예. 보여지는 텐드드립처럼 돔이 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퍼포먼스적으로 좀 좋아서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기 네네. 때문에 저는 네. 이건 허브차 같은 허브차. 류들을 이 사이폰으로 내려 마시거나 네.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싹 이렇게 하면 우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 이 기구들을 뭐 섞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차 외에도 네. 아니면 차와 차와 커피 이걸 섞어서 이렇게 좀 블렌딩으로 드시는 것도 블렌딩 해도. 하시는 예.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차와 커피 모두 다 기호 음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맛을 찾아서 그렇게 탐험하는 재미있는 그런 여정을 하면 하나하나가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드리퍼를 또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재밌겠어요. 네, 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초리차 네. 맛도 보여주시나요? 네, 제가 드리퍼를 준비를 해서 핸드 드립으로 초리차를 한번 내려 마셔볼까 합니다.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네, 준비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리차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보통 차를 우려서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늘은 내려서 마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차를 내리다. 아, 차를 내리다. 차를 내리고 마음을 내리다. 마음도 내리다. 네. 다 내린다. 네. 네, 마시는 방법 설명해 주세요. 네. 커피로 치면 여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차니까 또 내리다라는 네. 표현으로 써서 차를 한번 내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드리퍼는요. 네. 모양이 좀 한국적이죠. 네. 네. 고려청자 느낌의. 네, 예. 맞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워낙에 해박하시다 보니까 한눈에 고려청자. 네, 이걸 이제 모티브를 한국 닭이에서 네. 얻어가지고 드리퍼를 한국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네. 아마 생각을 하실 때는 티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거야! 한국 차를 한국 디자인으로 내리는 게 좋겠어!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구매를 해봤더니 네. 더 좋은 게 이 안에 네네. 그 추출구가 3개인 칼리타 라는 것처럼 추출구가 3개예요. 추출구가 3개고 심지어 이 가운데가 원추형이다 보니까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침지 공간이 생겨서 그러네요. 차를 내릴 때 유용한 드리퍼였어요. 네, 네. 그리고 리브가 도자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뜨겁게 내려야 되는 열탕으로 내려야 되는 차 같은 경우에도 열 보존도 좋고요. 보온 효과도 있고 해서 이 드리퍼를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됐어요. 네,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네네. 이제 2가지 색깔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은 이 색인데 약간 이렇게 차와 잘 어울리지 않나. 네. 한국 이렇게 stat잔이라든가 닭이와도 잘 어울리지 않나 네. 싶고요. 이렇게 핸드 드립 하는 것처럼 드리퍼 그리고 서버 준비했고요. 네. 차를 내리는 또 있고요. 그리고 주전자 드립포트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 보이시면 이제 차 오늘의 주인공 바로 초리차. 초리차. 네, 초리차인데 줄기도 보이고 잎도 보여요. 네.
네, 이렇게 줄기를 좀 조각을 내서 로스팅을 하셨는데 갈색이죠. 커피와도 색깔이 좀 닮은 느낌이지 않을까. 닮았어요. 네. 예, 예. 갈색 그래서 빛이 도는 초리차. 초리차. 저는 3.5g 정도를 사용을 해서 드립을 하니까 네. 그 맛이 좀 좋아서 네. 3.5g 정도 계량을 했고요. 네. 드리퍼 커피를 또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바로 넣으면 차가 쑥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커피도 이렇게 드립 필터라고 하는 종이를 네. 사용을 해서 커피를 내리는데요. 네. 차도 마찬가지로 추출구로 통과할 수 있으니 이렇게 드립 필터를 접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걸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이 드립 필터에서 나온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모양대로 한번 접어주시고 네. 이 원추형 드립 필터를 넣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립 필터를 밀착시키기 위해서 물을 붓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는 이 드리퍼를 예열을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따뜻해진 드리퍼를 잔도 예열을 하고 차를 붓겠습니다. 커피를 부을 때도 네. 수평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차도 마찬가지로 살살 쳐서 좀 수평을 수평을 유지해요.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뜨거운 물 100도씨 물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제 뭐 보이차를 드립을 하거나 이러실 때는 물을 부어서 한번 세차하는 네. 역할을 벌여주시면 되는데 음. 초리차는 그냥 바로 드립을 할 거예요. 물줄기는 가늘게 부어서 네. 커피도 처음에 물을 부었을 때 뜸을 들여주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뜸 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차도 뜸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줄기 부분에 좀 수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데요. 20초 정도 네. 물과 차와 물이 줄기. 만나서 요 다음에 물이 들어갔을 때 풍부한 맛이 나오도록 하는 네, 네. 시간을 기다리다 요 시간이거든요. 기다림. 예,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음.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좀 물을 많이 부어서 물을 아까워요. 네.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음. 세차하실 경우에도 드리퍼로 할 경우 좀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서 좀 용이하기도 해요. 세차할 때는 그 물을 바로 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20초 정도 기다린 이 차를 보통은 서서 핸드드립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앉아서 하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지만 서서가 조금 높으니까 편하겠네요. 네네, 물줄기 그렇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얇은 물줄기로 내려서 차를 나선형으로 그려주시고 원추형이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가장 차가 많아요. 용량이요. 네.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 해주시는데 커피는 가장자리까지 물 부음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차는 가장자리까지 물 부음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는 커피는 조금 더 좀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물이 옆으로 퍼지지만 차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까지 물을 부어주실 거고요. 이렇게 추출을 하고 잠깐 멈춰있는 사이 시간이 있어요. 네. 커피에서 1차 추출하고 멈춤이 있거든요. 네. 이때는 또 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네. 2차 추출을 하는데 차도 마찬가지로 네. 한 1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다시 2차 음. 추출을 하는데 총 추출은 100ml, 3.5g 정도를 기준으로 100ml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를 아주 가늘게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물줄김이 끊겨지는 현상도 있고요. 자, 물론 이게 이렇게 점드립이라 그래서 네. 이렇게 점으로 똑똑똑똑 가능하신 분들은 점드립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점드립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점드립 보여드리려고 점으로 이렇게 점드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바디가 좋은 차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물줄기 가늘게 하시는 것도 네. 조금 까다로우세요. 네. 그래서 가늘게 가는 물줄기로 바늘 같은 줄기로 천천히 내려주신다 생각을 하셔서 자,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제가 시범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양이 좀 많아졌는데 저는 좋아요. 많이 아. 마시니까. 아, 네. 네. 자, 이 차를 한번 교수님하고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향이 내리는 동안에 계속 맡아지니까 입안에서 막 침이 고여요. 아, 그러셨어요? 빨리 주세요. 네. 자,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림. 기다림. 그리고 기대. 네. 핸드 드립을 하고 네. 차 마시는 답법으로 차를 마시려고 하니 네. 새롭죠. 그죠? 네, 너무 새롭고요. 네. 또 그 차에 마시는 방식이 시대마다 계속 변화하잖아요. 네, 네. 새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단맛이 입안에 꽉 차요. 네. 고소한 맛, 단맛, 부드러운 맛. 누구나 마셔도 아, 달콤해 이런 말 할 네. 것 같아요. 네. 디저트도 막 이렇게 좀 먹고 네, 싶은 네. 느낌도 있고. 그러네요. 약간 커피와도 네. 비슷한 뉘앙스처럼 애프터라고 하는 네. 풍미가 네. 느껴지고요. 일단 달달해서 너무 네. 즐겁습니다. 당 네. 떨어질 때. 아, 네. 저는 지금 초리차, 로스팅 영화를 봐서 초리차라는 차를 선택을 해서 드립을 시도를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녹차를 사용하셔서 드립을 하셔도 되고 홍차를 사용하셔서 드립을 하시는데 이제 차의 이해도겠죠. 녹차를 할 경우에 물의 온도를 좀 조절한다던가 물의 줄기를 조금 더 천천히 한다던가 홍차를 할 경우에는 홍차 같은 경우에 뭐 외국 홍차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가 작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물 빠짐이라든가 물의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이 맛이야 라고 하는 손맛이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커피도 그렇거든요. 핸드 드립을 할 때 누군가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 이 네. 맛이야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차를 내리면서 마음도 내리고 커피도 내리고 차도 내리고 내리시면서 기호 음료로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의 힐링과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부어서 네, 마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뭐 머릿속에 막 이 차 저 차 다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커피의 이야기, 또 초리차를 통한 또 다양한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차를 또 맛을 봤는데요. 임진선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를 맛보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당장 또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 요소로 커피와 차가 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차를 마시는 그 장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춰서 커피 마시듯이 네. 우리 차를 많이 음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재미 요소 하나하나로 이 한 잔에 마음을 내리시는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를 낼 때는 커피 한 잔, 힐링을 하고 싶을 때는 차 한 잔. 한 잔. 예, 그래서 항상 건강한 음료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꿈꿉니다. 오늘 커피 이야기, 차 이야기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